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을 중심으로 쟁점과 의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배경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21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차례 방송과 국정감사에서 특정 발언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첫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했던 고 김문기 개발 1처장과 관련해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점. 둘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검찰은 이 두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발언들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이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 인식이나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첫째,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이 금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처장과 이 후보가 해외 출장 등을 함께 다닌 정황이 다수 존재하고 사진이나 증언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 후보가 방송에서 이를 부인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사진이 조작됐다는 주장은 대법원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실제로 협박한 정황이 없음에도 이를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봤습니다. 즉, 당시 발언은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고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본 겁니다. 이번 판결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대법원의 결정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2심 판결이 선고된 건 3월 26일이었고 대법원은 이틀 후인 3월 28일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4월 22일에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직권 회부했습니다. 그 후 단 9일 만에 5월 1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보통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은 수개월에 걸쳐 심리와 검토가 진행되지만 이번 건은 전합회부 이후 단 2차례 회의를 거쳐 바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초고속 판결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다시 재판을 열게 됩니다. 대법원이 이미 유죄 취지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는 그 내용을 반영해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제한되거나 의원직 상실 등의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재심리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과 그 의미를 정리해봤습니다. 앞으로의 재판 결과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사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